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5일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어린이날입니다. 카카오가 포탈 다음을 2014년에 합병을 해서 9년이 지난 올해 다시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매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다음 많이 이용했는데 진짜 다음을 이용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어제 중요한 뉴스들을 보자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의 폭락은 어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팩웨스트라는 은행은 51%가 하락을 했고요. 퍼스트 호라이즌이라는 은행은 33%,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38%씩 하락을 했고 한때는 너무 많이 빠져갖고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자구책으로 자기 회사를 팔려고 하기도 하고 자본금 증액도 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제 생각이고 시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주식들이 빠질 때 한 건을 크게 하려고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공매도 세력들의 그 판매까지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하니까 어제 다우라든지 스탠더드 푸어스죠. 또 나스닥 같은 지수들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유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 70불 배럴당 70불 이하니까요.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개별 주식들도 보면은 어제 애플이 지금 아이폰이 좀 많이 팔렸다 생각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 그 한 900억 불, 그러니까 119조 5,200억 원이에요.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장중에는 약간 빠졌지만 폐장 후에 2.49% 정도 주식이 올랐습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그 잭마는 홍콩하고 일본에서 교수로 이제 데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의 그 온라인 쇼핑하는 그 라자다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IPO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개의 다른 그 물류회사들은 홍콩에서 IPO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주식들이 조금 이제 오르지 않을까 향후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페더럴 익스프레스 있죠? 페덱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 3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헤드쿼터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뭐 홍콩은 물류 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뭐 시장이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한 거죠.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홍콩은 중국이다, 홍콩 차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일들이 벌어질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3월달 홍콩의 소매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40.9%나 늘었거든요. 현재 넉 달 연속 상승 중에 있는데 홍콩 내국인들의 소비도 늘었지만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늘었고요. 이미 2월 달 초에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을 했고 3월 1일부터는 마스크의 의무 착용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홍콩으로 오는 관광객들, 주로 이제 대륙의 중국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통부는 수요일 날 이게 이제 서로 상해 조약이잖아요. 너가 나한테 해줘, 나도 너한테 해줄게. 이런 식인데 중국의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가 이제 취향하는 그 항공 편수를 기존에는 일주일에 8회였는데 일주일에 12회로 늘려놨습니다. 4편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 비행기들 미국에 들어오는 거 일주일에 12번 이렇게 허가를 했는데 이 수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 이전에는 2020년대 초에 미국하고 중국에 왕복하는 그 비행기 항공편이 일주에 150회 이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적은 수치다. 뭐 서서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반도체 회사들 그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많이 주가도 빠지고 걱정들을 했는데 미국에서 올해 10월까지가 원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들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끔 유예를 했는데 다시 내년까지 1년 더 유예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시아 주식시장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대만,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주식시장의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8억 7,200만 불, 그러니까 1조 1,580억 원의 순매수가 아시아의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미국이라든지 이쪽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또 일본도 지금 엔화 계속 약세로 갈 것 같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저평가되어 있는 아시아 또 관광업들이 좀 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동남아시아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막 호주산 와인, 뭐 호주산 랍스터 이런 거 중국이 수입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주가 새로운 수산이 들어오면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호주로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석탄, 뭐 철광석 이런 게 수입이 늘었죠. 그래서 호주는 190억 호주 달러, 16조 8,800억 원이나 되는 것을 수출을 했고요. 중국에. 이것은 작년 3월 대비 31%가 늘어난 수치이고 무역 흑자는 153억 호주 달러, 13조 5,900억 원이라는 금액의 무역 흑자를 내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는 지금 마카랑 대통령이 그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을 늘리려고 하는 그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노조들도 반발하고. 왜? 그 사람들은 2년 동안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64세가 돼야 받으니까 했는데 그 이제 국민 투표하려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프랑스 노조는 6월 6일 날 아주 많은 더 큰 규모의 파업을 하겠다. 지금 프랑스는 뻑하면 파업하고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코멘트 썼던 건데 그 우크라이나의 2대 드론이 크레므린으로 날아와서 거기에서 자고 있던 푸틴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의 뉴스가 러시아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러 서방 언론들이나 사람들은 야 그거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또 아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또 바로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친중 배우이자 또 친한 배우인 또 우리나라 통영시의 명예 시민이에요. 보니까 54년 4월생이니까 올해 69세의 성룡이 새로운 영화로 라이드 온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한자로 용마정신이라고 하는 영화를 오늘 개봉합니다. 한국에는 31일 날 개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정협위원이기도 했던 이 친중 성룡의 영화가 어떻게 될지 당연히 중국 애국심에 불타는 중국 사람들은 많이 보겠죠. 그래서 흥행해서 중국 안에서는 흥행이 되겠지만 그 외 나라에서는 과연 69세 성룡이 얼마나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69세면요. 우리나라 가수 전용록이라든지 개그맨 김학래 이런 사람들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국산 자동차 판매 수치가 남았는데 4월 달에 한국에서 트럭하고 버스를 제외하고 총 12만 6,420대가 판매가 되었죠. 제조가 되어서 판매가 되었고요. 작년 4월 대비 7.3%가 증가한 겁니다. 가장 많이 판 회사는 현대차고요. 시장 점유율이 41.6%, 두 번째가 기아차로 38.7%이고 3등이 제네시스입니다. 9.6%고요. 나머지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회사들이고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 그랜저입니다. 9,997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주가는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